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두희입니다. 저는 수요 예측을 전문으로 하는 임팩티브 AI 대표를 맡고 있고,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한동대학교에서 AI 융합학부의 부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AI가 만드는 생산성 혁명이라고 하는 테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팀이 주로 하고 있는 이 수요 예측 이 기술 영역에서 양자 AI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어떤 실험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깨달은 바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수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저희가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재고 손실을 겪는 기업이 64% 또는 그 이상이라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했던 게 아니라 제조업이 생긴 이래 계속했던 종류거든요. 또 산업공학과에서는 재고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이 재고 손실이라는 것은 없애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손실이 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 재고 관리의 첫 출발점이 되는 그 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업에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 재고를 잘 맞추기 위한 그 회사마다의 방법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AI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모델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 예측은 외부 인자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예측 정확성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영역은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어려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남아있는 숙제라고 봤고, 그래서 저희는 이 수요 예측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수요 예측 기술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딥플로우라고 불리는 솔루션에 반영을 해서 여러 기업들에게 재고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릴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측해야지만 얼마만큼 팔릴지 예측에 대한 그만큼 생산을 해서 재고가 남지 않게 또 모자라지 않게, 그래서 재고 최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회사들이 쌓아놓고 있는 재고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그게 누적이 될 경우에는 연간 수십억에서 또 수백억까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고 최적화를 이루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이 수요 예측이고, 그 작업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애를 현업에서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수요 예측에 집중을 하는 만큼 다양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능을 더 높일까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했고요.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는 웬만한 그런 시도들은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적인 접근, 그리고 모델에 대한 접근.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 기업들과도 이제 협력을 하게 되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CJ 제일제당, 또 롯데 계열사들과 협력을 하면서 저희는 이 성능과 사용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다양한 기술의 실험들을 해왔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LLM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시계열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열 예측에서는 LLM의 성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갖고 있는 시계열적인 맥락에서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희 팀은 그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는 잠재성을 어떻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개량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실험들을 해왔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할 만큼 다 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한계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점이 저희가 R&D를 하는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이죠. 저희는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수집을 합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들을 확보해서 핵심적인 인자들도 정교하게 셀렉팅해서 정확성을 높여냅니다. 하지만 600만 건 이상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은다 하더라도 정작 어떤 원자재 가격이나 수요는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 한마디면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으고 있는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팬데믹 이런 종류는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종류는 과거의 수요 예측 영역에서는 다루지 못하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요에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수요 예측에 집중하는 우리로서는 섭렵해야 될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블랙스완의 영역을 정량화된 데이터로 생성해서 예측 모델에 반영해서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조차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한 가지 저희가 한계를 만나서 극복을 시도하는 그런 종류고요. 또 한 가지가 오늘 제가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양자 머신러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양한 모델도 개발하고 또 좋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능은 점점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트 단위의 이 컴퓨팅 환경은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GPU, 그렇게 비싼 GPU를 몇만 장 이렇게 모아서 컴퓨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속도나 복잡성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GPU가 이렇게 비싼 것 자체가 현재 컴퓨팅의 제약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양자 컴퓨팅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양자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수요 예측에 전문화된 AI 회사인데 이 수요 예측을 하는 우리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양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올해 작년부터 이 영역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R&D를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만 중요한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주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예측 문제를 할 때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에서의 한계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큐비트를 중심으로 하는 양자 맥락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는 이론적 개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첩, 슈퍼포지션입니다. 비트는요 0과 1입니다. 근데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이라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전을 던지면은요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는 것이죠. 비트의 방식입니다. 양자 AI는요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공중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앞면이기도 하고 뒷면이기도 한 양쪽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기존 컴퓨팅에서는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첩 방식의 양자 AI에서는 수천 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서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도서관을 섭렵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자체를 한 번에 스캔해버리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양자 컴퓨팅의 개념은 얽힘, 인탱글먼트입니다. 큐비트는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 순간 다른 하나도 동시에 그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이 얽힘 방식 덕분에 양자 AI는 수많은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계산하고 학습을 합니다. 바둑을 둘 때 알파고는요 훌륭한 AI가 맞지만 한 수 한 수를 계산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나갔습니다. 양자 AI에서는요 첫 수를 두는 순간 모든 시뮬레이션이 한 번에 펼쳐지고 그러한 것을 여러 개의 판을 걸쳐서 최적의 해를 빠르게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속도와 정확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AI를 양자 컴퓨팅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일반적인 변수를
큐비트 상태로 변환해서 양자 회로 이 환경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방금 말씀드렸던 중첩과 얽힘의 이 장점을 수행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좋아지게 될까요?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려서 했던 그 계산을 구글의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는 200초 만에 끝냈습니다. 양자 우월성입니다. 두 번째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수요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모든 복잡한 요인들을 아주 이상적으로 다 섭렵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양자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환경보다 더 정교하게 복잡한 계산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첩과 얽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희는 이 양자 AI를 원자재 가격 예측에 적용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저희는 이 양자 모델을 개발해서 CIKM이라고 하는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그 CIKM이 올해는 한국에서 열리는데 또 마침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 날짜는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2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논문 발표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양자 기반의 딥러닝과 이제 오코 인코더의 결합 모델을 통해서 알루미늄 가격의 데일리 가격을 예측하는 겁니다. 30일 동안에 30일 이후까지의 가격을 그 데일리 가격을 예측하는 종류였었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 양자 컴퓨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가 양자 컴퓨팅 회사였다면은 그 비싸고 거대한 양자 컴퓨팅을 두겠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는 없고 양자 컴퓨팅에 관심 있는 여러분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팅을 개발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IBM이라든지 페니얼레인이라든지 AWS 이런 곳에서는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인프라를 저희는 이용을 하되 대신 이런 양자 환경에서 모델이 학습을 하고 큐비트 기반으로 연산을 하고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은 그건 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양자는 활용할 수 있는 큐비트가 상당히 많을수록 좋지만 활용할 수 있는 큐비트가 몇백 개, 몇천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단위는 적은 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커다란 어떤 플럭추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현실에서 양자 컴퓨팅을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세팅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접근으로 저희는 이 양자 모델을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활용을 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변형 모델을 만들어서 알루미늄 가격 예측에 적용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30일 일별 선물 가격 예측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에 비해서 예측 오차를 36% 줄였고 추세에 대한 예측 정확도도 의미 있게 향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종류를 철강 회사의 니켈 가격 또는 알루미늄 가격에 예측하는 그 과정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상용화까지 저희는 시도를 해보았고요. 저희가 이런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드렸던 블랙스완 이벤트와 같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다양한 시도를 열심히 하면서 저희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예측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더스트리에서 이걸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노력했던 것과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예측 기술이 또는 기술 정확성이 중요하지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통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도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이걸 통해서 재무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11%에 불과하다. 앞전 토크에서는
5%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술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런 밸류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술은 엔지니어가 붙고 예산이 투입되고 또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기술적 아웃풋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높은 성능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잘 만들어낸 그런 기술이 현업 사용자에게 활용이 될 것인가? 이건 완전 다른 종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보다는 밸류가 중요하고 이 둘은 다른 종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술이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사용자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됩니다. 사용자는 원래 그 일을 했었고 AI가 도입된 다음에도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원래 했던 것보다 퍼포먼스를 더 높여줄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와 같이 사용자들은 AI가 내 일을 대신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를 뺏을 거라는 두려움이 곳곳에서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성능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 같은 기술 특화된 팀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더스트리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용 그 현장에서 어떻게 밸류를 만들어낼 것이고 구체적으로 애매한 밸류가 아니라 사용자의 작업을 어떻게 개선시켜주고 더 좋아지게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치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특별히 재무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열심히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측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강회사에 양자 AI를 적용한 것 그 자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아주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용자는 그 기술적 밸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적용해서 정확성이 몇 % 늘어났는데 그게 기존 대비 재고 부족, 재고 과잉, 재고 비용을 얼마나 줄였느냐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철강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재고 부족과 재고 과잉을 20%, 30%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고 보니까 200억 이상의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시간은 매월 일주일 걸렸던 그 작업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작업이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UX 측면의 만족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일단은 기술적 개선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또 방법과 또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저희는 기술적 개선을 만들고 있듯이 집중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기술적 개선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업무적 개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밸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엔드 유저의 작업 상황을 개선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무적 개선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의 프로세스가 여러 방식으로 또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R&D와 또 기술,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저희가 좀 주로 하고 있는 예측이 주는 의미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 고대 이집트에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예측해서 흉년 기간 동안에 남아도는 곡식을 다 소모하지 않고 곡간에 쌓아뒀고 그 이후 흉년이 찾아왔을 때 곡간을 풀어서 주변국의 그 절대적인 헤게모니를 얻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특히 이런 수요 예측은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또 기회를 먼저 선점하는 그걸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어떤 같이 디스커션을 나눌 그런 화두가 있다면 이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